안녕하세요, 랜덤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사라진 고대 왕국 2부, 고대 왕국이 패배한 이유에 대한 영상입니다. 최근 원피스 1066화에서 고대 왕국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고대 왕국은 현재 500년 후의 미래라고 알려진 에그헤드 섬과 같은 900년 전 초고도로 발전한 문명을 가지고 있던 거대한 왕국으로 공백의 100년에 20개국의 나라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왕국을 멸망시킨 20개국의 나라는 이후 세계 정부를 만들어 레드라인 위에서 군림하고 역사를 지워 그 시기를 사라진 역사, 공백의 100년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 20개국의 나라가 힘을 모아 한 거대한 왕국을 무너뜨렸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의 에게드 섬은 약 900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현재에서 500년 후의 미래라고 알려진 섬으로, 즉 900년 전 고대 왕국의 초고도로 발달한 문명은 당시에 1400년 후의 미래라고도 볼 수 있어, 아무리 20개국의 나라가 모였다고 해도 1400년이나 앞선 문명을 가진 거대한 왕국을 무너뜨리는 데는 만화라 해도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중에서는 1400년이나 뒤처진 문명을 가진 20개국의 나라가 고대 왕국을 무너뜨렸다 나왔고, 이러한 이유로 저는 고대 왕국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작중 정언과 근거를 통해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사라진 고대 왕국 일부 영상을 짧게 소개하면, 원피스 스토리는 천공의 성 라퓨타를 모티브로 하여 라퓨타의 수많은 설정과 비슷한데, 그중 천공의 성 라퓨타에서 라퓨타 일족들은 지상에 내려와 둘로 나뉘었고, 이와 비슷하게 원피스에서 또한 달에서 내려온 달의 일족들을 나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달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달의 일족은 세 분류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하늘섬에 떨어진 달의 일족들은 고도로 발전한 기술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늘섬의 환경 탓에 자원이 부족해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두 번째, 지상에 떨어진 일족들은 지상의 인간들과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며 달 비르카의 고도로 발달한 기술과 지상의 풍부한 자원력으로 지금의 에그헤드 섬과 같은 초고도로 발전한 문명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지상에 떨어진 루나의 일족들은 자원이 부족한 달에 다시 가기 위해 자원을 저장하여 무한의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악마 열매를 태양의 나무 잎을 통해서 만들었지만, 이들은 달에 가지 않고 지배의 상징인 레드라인, 즉 끝없는 대지 페어리바스를 만들어 그곳에서 살며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로는, 태양의 나무 이브가 어인섬에게 빛을 전달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이유로 태양의 나무 이브는 악마의 열매였기 때문에 루나리엘 족들은 자신들의 전유물로 하기 위해 레드라인으로 나무의 줄기를 숨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천공의 성 라퓨타에서 라퓨타 일족들은 지상에 내려와 한 일족은 인간과 함께 살아갔으며 다른 일족은 인간들을 지배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와 비슷하게 원피스에서 달의 일족 중에는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달의 일족과 인간을 지배하려는 달의 일족이 있어 자유와 지배 이념은 계속 부딪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오다는 같은 종족 출신이지만 자유와 지배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대립시켰고, 각 세대에 자유와 지배 이념을 가진 대표 캐릭터들 또한 존재하게 설정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1400년 전의 문명을 가진 인간이 엄청난 내구성뿐만 아니라 불을 발할 수 있으며 악마 열매까지 가진 루나리엘 족과 초고도로 발전한 문명을 가진 거대한 왕국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적으로 이 두 달의 일족들의 전쟁을 통해 가능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00년 전 조이보이의 꿈은 루피의 꿈과 같아 모든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900년 전 조이보이와 현재 루피의 꿈을 막는 것은 자유롭게 바다를 이동할 수 없게 만드는 지배의 상징 레드라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마담 셜리는 루피가 레드라인을 붕괴시켜 그 잔해로 어인섬이 멸망하는 미래를 본 것이죠. 또한 900년 전 조이보이도 레드라인을 부수기 위해 당시 레드라인 위에서 신으로 군림하던 루나리엘 쪽과 전쟁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제로 루나리엘 쪽은 신으로 불려 신의 나라에 살았고, 고대 왕국의 후손으로 추측되는 디엘 쪽은 현재 신의 천적이라 불리고 있으며, 루피와 자신이 신이라고 자칭한 에넬은 대립했었습니다. 이처럼 두 초고도로 발전한 문명의 전쟁은 결국 조이보이의 거대한 왕국이 승리하게 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20개국의 나라의 왕들은 힘을 모아 고대 왕국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엔 이무와 루나리알 쪽이 숨긴 악마의 열매가 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무의 이름과 태양의 나무 이브와 보배로운 나무 아담의 이름 때문으로 여기서 이무 일본어는 이무로 이무의 앞글자는 이브의 앞글자와 같으며 이무의 뒷글자는 아담의 뒷글자와 같아 이무의 모티브는 악마 열매, 즉 선악과를 훔쳐먹은 아담과 이브를 모티브로 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피스 세계관 자유와 지배 이념을 가진 대표 캐릭터는 같은 출신인 인물이 많은데 조이보이와 이무는 고대 왕국 출신으로 이무는 조이보이와 같이 루나리엘 쪽을 멸망시켰지만 루나리엘 쪽과 같은 세계의 신이 되기 위해 루나리엘 쪽이 숨긴 악마의 열매를 20개국의 나라에게 주고 힘을 모아 열매 힘으로 고대 왕국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무의 모티브는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모티브는 이집트 신화 사자에서 언급되는 메제드라는 신으로 인지도나 역할도 다른 이집트 신들과 비교하면 비중이 있는 신은 아니지만 일본 서브컬처 쪽에서 이집트 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높은 확률로 등장하는 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신 메제드는 눈으로 빛의 광선을 쏘지만 그럼에도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원피스 1060화에서 오다는 이무가 마치 눈으로 광선을 쏘는 듯 연출했고 이무의 설정과 외형은 이집트 신 메제드에서 따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만약 이무가 이집트의 신 메제드와 관련이 있다면 이집트를 모티브로 한 알라바스타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알라바스타 네펠타리 가문은 공백의 100년에 촐룡인들과 함께 고대 왕국을 무너뜨리고 세계 정부를 세웠지만 어떤 이유인지 하계로 내려온 가문이었습니다. 또한 알라바스타는 지금의 세계 정부와 같은 편이었지만 세계 정부가 금기시하는 포네그리프를 숨겨준 것뿐만 아니라 조이보이를 상징하는 태양의 문양 또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정황들과 이무의 능력이 마치 고대병기 우라누스를 생각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무의 모티브 메제드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설정이었기 때문에 이무가 먹은 악마 열매는 자신의 모습을 숨긴 채 타인의 몸을 빼앗거나 기생하는 능력으로 공백의 100년에 알라바스타 가문의 공주의 몸을 빼앗은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유와 지배 이념을 가진 대표 캐릭터들은 전부 남자인 것과 대비해 이무는 여자처럼 보였고 이무는 성지 마리조아 비밀 냉동창고에 어떤 물건을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이무의 무덤은 성지 마리조아가 유럽 프랑스의 샹보르 성을 모티브로 한 것처럼 스페인국의 독재자였던 프랑코의 무덤과 비슷한데요. 즉 이무는 살아있는 사람 또는 시체의 몸을 차지할 수 있어 시신과 물건과 함께 무덤을 만들었고 이를 썩지 않게 냉기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천공의 성 라퓨타에서 라퓨타일 쪽 스타는 라퓨타일 쪽의 정통적인 후손으로 라퓨타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알라바스타 왕국 공주 중에는 고대병기 시라우시처럼 몇백 년에 한 번씩 고대병기 우라누스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공주가 있었고 이무는 고대병기 우라누스의 힘을 갖기 위해 800년 전 알라바스타 공주의 몸을 빼앗은 게 아닐까요? 만약 이러한 가설이 맞다면 세계정부 이무가 이집트 신화의 신 메제드를 모티브로 한 것처럼 고대병기 우라누스의 힘을 가진 공주는 이집트의 하늘의 여신 누트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이며 900년 전 알라바스타 왕국이 세계정부와 같이 고대 왕국을 무너뜨린 가문이었지만 왜 성지 마리조아에서 하계로 내려왔는지 왜 조이보이를 도와주고 있었는지까지 전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사실 아무리 악마 열매 힘을 가졌다 해도 1400년이나 뒤처진 문명을 가진 인간들이 루나리엘 쪽도 이긴 고대 왕국을 열매의 힘만으로 이길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결정적인 것은 고대병기 우라누스의 힘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즉 900년 전 고대 왕국은 우라누스의 힘, 동력으로 거대한 로봇들도 조종하여 싸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거대한 로봇을 움직일 동력을 뺏겼던 고대 왕국은 200년 전 거대한 로봇이 성지 마리조아를 공격하려 했지만 에너지원이 없어서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한 것처럼 동력 에너지원이 없어 패배를 직감하고 나중을 위해 포네그리프를 남긴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이무가 능력으로 알라바스타 공주의 몸을 빼서 세계의 실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게 맞다면 도플라밍고는
다른 사람의 몸을 빼앗을 수 있는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 중 인격 이식 수술을 이용해 이무처럼 세계의 실권을 잡으려 했었기에 오다는 이무에게 오르성이 무릎 꿇는 장면과 도플라밍고를 따르는 인물들이 무릎 꿇는 장면을 똑같이 오마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이렇게 이집트를 모티브로 한 알라바스타 왕국이 고대병기 우라누스의 힘과 관련이 있다면 이무는 알라바스타 왕녀 비비의 능력을 짐작해 니카엘의 능력자 루피와 어둠 열매 능력자 티치, 고대병기 포세이돈 시라오시뿐만 아니라 고대병기 우라누스의 힘이 잠재되어 있는 비비 또한 노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으며 세계정부 이무와 밀짚모자적단의 싸움은 동료 비비를 구하기 타이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가설들이 맞다면 로저와 로저 적단이 원피스와 모든 진실을 알고 웃은 건 멍청한 인간들, 천룡인들에게 초고도로 발전한 고대 왕국이 멸망하게 된 웃긴 이야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